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홍순직입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초대형 기상재난이라든지 생태계 파괴와 같은 수많은 사상자와 우리 삶의 터전을 잃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름이면 물난리가 나고 겨울이면 황사와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란 말보다도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는 군사안보도 중요하고 경제안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환경안보라는 새로운 국제 단어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시 총회에서 산림 분야가 핵심 의제로 선정되었고, 윤석열 정부도 산림협력이란 비정치 분야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그린데 땅터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도 산림 황폐화가 매우 심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실종자 발생과 같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 또 김정은 시대에 돌아서 산림복구 정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의 산림 정책이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림 정책과 그린데 땅터 전망이란 주제로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큰 주제가 바로 김정은 시대의 산림 정책과 그린데 땅터 전망이고, 이것을 네 개 소주를 나눠서 보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실태와 원인,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림 정책, 세 번째로 남북한 그간의 산림 협력 추이와 평가를 한번 해보고,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 땅터 정책과 남북한 산림 협력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4개 소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먼저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 같은데, 북한은 전국 토의 산림 면적이 약 73.6%를 차지하고요. 대부분이 자강도, 양강도, 환경 남북도와 같은 북동부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과 가까이 있는 남포라든지 개성, 평양과 같은 일부 도시와 황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 지역이 산림이 비산림 지역보다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산림 비율이 아까 제가 73.6%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OECD 38개국 가운데서 산림 비율이 가장 높은 핀란드가 73.7%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과 맞먹는 수준이고, 우리 남한도 64.5%로 OECD 38개국 가운데 약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3.6%는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정한 73.6%고, 북한이 밝히고 있는 토지를 보면 산림 면적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가운데서 산지가 우리 약간 차이가 있죠. 73.4%고 나머지 농경지, 그리고 하안지와 공업지, 거주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직접 가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0년 주기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그리고 주요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북한의 산림 모니터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2020년에 하고 나서 2022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조금 악화됐다가 이게 이제 약간 노란색 무늬가 보이죠. 이게 산림 황폐화가 진행됐다가 최근에 조금 개선된 것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전체의 황폐지 면적은 약 262만 헥타르로서 전체 산림의 28%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선 복구를 한다 그러면 경사도가 한 15도 이하인 147만 헥타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 체제도라서 산림 황폐화 정도가 조금 개선됐다고 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 가운데서 특히 서해안 일대, 즉 평양이라든지 도시 지역에, 그리고 사람이 동해보다는 서해 쪽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의 산림 황폐율이 더 심각하다는 게 사실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황폐화가 개선됐다고 하는 100만 헥타르와 달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약 한 22만 헥타르가 좀 전보다 최근 10년간 좀 많이 복구가 됐고, FAO 세계 식량기구에서는 21만 헥타르, 그러니까 국립산림과학원이나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기구인 FAO하고 비슷한데 북한은 100만 헥타르라고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973년에서 78년도까지 약 6년간 100만 헥타르를 조립 목표를 달성했는 그 시기와 현재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라든지 경제 수준을 비교하면 조금 의심의 의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붉은색 많은 부분이 산림 황폐화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서해안 지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오히려 산림을 개간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캐서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실태는 전체 8개 지역에서 산림 황폐화를 조금 감소는 됐습니다. 한경 남북도와 양강도, 평안남도, 황해도 순으로 산림 회복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종전보다 산림 황폐화 면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왜 발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을 우리가 경제 3난이라고 하는데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식량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북한은 전체적으로 이제 산림 비율도 많고 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기계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와 같은 그리고 농업 기반 공사 같은 게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락밭을 새롭게 만들고 또 불법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해서 산지를 개간하고 있고, 특히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고난의 행군 시즌에 대규모 다락밭을 건설함으로써 산림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화난, 결국 북한은 이제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물자를 수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부가 가치라든지 첨단 부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1차 상품 석탄이라든지 또 대규모 벌목 같은 이런 게 많았고, 또 에너지난, 이거는 북한은 원유 수입과 석탄 생산량이 감소해서 대부분 가정용에서 치사용이나 난방용으로 땔감이라든지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환경이 공기가 대기오염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표에서 보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정용 연료로 땔감을 사용하고 있는데 목재를 약 한 3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의 산림 복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경제난 3난을 조금 더 황폐하게 연관시켜서 보면 북한의 식량난은 매년 연간 한 50에서 100만 톤 정도 만성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또 식량 부족 국가로 유엔에서 지정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고난의 행군 시절에 95년도, 97년도 이럴 때 쌀 생산량은 약 한 400만 톤을 밑돌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식량 생산이 약 한 500만 톤이 되면 480에서 500만 톤이 되면
힘들지만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95년도, 7년도 고난행군 시기에는 매우 힘들었고 최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좀 늘었지만 최근 다시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다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난 문제, 여기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땔감, 장마당에서 땔감을 그 목재를 쌓아놓고 이제 팔려고 내다 놓은 거고 여기 아기를 얻고 있는 아줌마가 수레에 땔감을 싣고 가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시피 북한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가 80년대 후에서 90년대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발전량은 지금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발전량은 아직 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석탄 생산량도 거의 한 절반 정도, 원유 도입량은 그때보다도 약 한 78% 정도 이렇게 줄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구동국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됨에 따라 가지고 원유 수입이 급감했는 거로 때문에 결국은 갖고 있는 석탄이라든지 나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대를 보면 낮에는 어디가 남한이냐 북한이냐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푸르른 쪽이 많은 곳이 남한이고 이렇게 누런 그 황토 내지 땅의 그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불빛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짝 굉장히 불빛이 있고 전반적으로 불빛이 많습니다만 북한은 이렇게 중간 시커먼 암흑지대입니다. 평양과 낮은 선봉이나 원산 같은 몇 군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암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남한의 산림 실태와 북한의 에너지 상황, 결국은 북한 경제난에 의해서 남북한을 위성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북한의 이제 산림이 황폐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환난이라고 그랬는데, 북한의 이제 보면 대외무역이 전반적으로 이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 이후부터 그리고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는 2017년부터 북한의 그 대외무역이 계속 지금 떨어져서 2014년도 전체 무역이 북중 무역이 약 68억 달러, 지금은 7억 6천만 달러로 약 한 12% 수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외화 수입이 감소하면 결국은 산림 황폐화 문제도 또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식량난으로 인해서 결국은 토지를 간척지 개간이라든지 산에 초급 모피로 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결국은 에너지난 문제, 농사 짓는 저수지 댐이라든지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농사도 제대로 못 짓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도 발생하고 또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고 외화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또 땔감을 대하고 자연재해 같은 게 발생하고 이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지난 10년간 매년 한 가지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작년 6월에 북한이 VNR 보고서 자발적 국가 리뷰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GDP 대비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는 큰 10개국 중에 하나로 국제적으로도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보다도 기후변화 속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기온 상승이 남한은 0.36도, 북한은 0.45도로 한 1.3배 정도로 기후변화 속도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